오늘 만들 메뉴는 치킨마입니다. 저는 닭다리살을 이용해서 치킨을 만들 건데 다리살이 다른 것보다 부드러워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닭다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안 자르고 드셔도 상관은 없고 치킨은 맛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큰 실수를 해버렸는데 지방을 제거할 거면 왜 닭다리를 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지방을 제거하던 걸 멈추고 그냥 튀기기로 결정했는데 가슴살로 튀겨도 맛있으니 꼭 해보세요. 아니 그냥 시켜 드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 주변에 다른 재료나 도구가 없도록 정리 후에 손질한 닭다리를 볼에 담고 물에 찰박찰박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씻은 닭에 우유를 넣어서 잡내를 제거해 줘야 하는데 저는 이 과정이 정말로 잡내가 제거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재우고도 그냥 해봤는데 제 미각이 둔한 건지 차이가 별로 안 났습니다. 그래도 20분 정도 재워줍니다. 오늘 만들 치킨마에는 달걀이 중요해서 달걀이 필요한 사왔습니다. 그런데 치킨마요를 만드는데 왜 달걀이 필요한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보통 치킨마요는 스크램블 형태로 달걀이 올라가는데 저는 오믈렛을 만들어서 그 스크램블을 대체해보자 합니다. 좀 이따 알끈과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기계가 아닌 손으로 하는 만큼 깔끔하게 재료를 섞어줍니다. 여기서 우유를 약간 넣어 섞어주는데 저는 보통 졸졸 1초에서 1.5초 정도 부어줍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달걀물이 노란색에서 연노란색으로 변하는데 그때까지 깔끔하게 섞어줍니다. 그 이후에 체에다가 달걀물을 걸러주는데 위에서 섞어주다가 아랫부분을 긁어주시면 재료를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게 조리대에 달걀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정리하기 귀찮으니까요. 달걀물을 만들었으면 이제 치킨 반죽을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선 재워둔 우유를 버려줍니다. 그리고 튀김가루를 넣어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오뚜기 치킨 가루를 이용했는데 가루에 양념이 되어 있어 따로 간을 안 해도 돼서 저는 애용하는 편입니다. 저는 1대1 비율로 만들었는데 물을 조금 더 넣으셔서 1.2나 1.5 정도 넣으셔서 묽게 만드셔도 됩니다. 섞으면서 모든 고기에 골고루 반죽이 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과정이 끝나면 치킨 반죽에 가루를 묻혀 주어야 하는데 손으로 묻히셔도 되지만 저는 봉지를 추천드립니다. 시간도 짧게 걸리고 뒷정리도 금방 끝나고 모든 고기에 가루를 꼼꼼하게 묻힐 수 있어서 그런데 그림자 보이시죠? 저렇게 열정적으로 흔드셔야 합니다. 이제 튀겨봅시다. 이제 널찍한 팬에 기름을 부어주고 가열을 해주어야 하는데 준비한 고기 양이 많지 않아 한 번에 다 넣을 거여서 기름 온도가 상당히 높아야 하는데 고기를 넣었을 때 기름 온도가 확 낮아지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제목의 이유가 나오는데 제가 3배속을 하고 있는데 기름이 멈추질 않아요. 조금 있다가 저 많은 기름을 치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몸에 힘이 쫙 빠지는데 역시 치킨은 집에서 해 먹을 게 아니란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고기를 넣어야 하는데 기름 온도가 정말 높기 때문에 조심히 넣으시고 손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젓가락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튀김을 할 때는 기름이 정말 중요한데 흔히 주변에 있는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보다는 저는 콩기름이나 카놀라유를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름들은 발염성이 높지 않아 오래 가열했을 때 몸에 좋지 않기도 하고 음식의 맛을 안 좋게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튀김을 할 때 참기름을 이용한다고도 하지만 그건 우리나라와 다른 참기름이어서 가능한 것이고 우리나라 참기름으로 튀김은 살짝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콩기름이나 카놀라유를 사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고기를 다 넣었으면 들러붙지 않게 휘저어 주시고 약 7분 정도 튀겨주시면 치킨은 완성됩니다. 고기가 두껍거나 뼈가 있을 경우 안전을 위해 좀 더 튀겨주시고 치킨만 튀기면 이 시간에 설거지를 하면 되는데 좀 이따 또 먹고 해야 되니까 지금은 그릇에 물만 부어주고 잠시 치킨 튀겨지는 소리 듣고 가시죠.
7분이 지났으면 튀김을 건져서 약간 식혀줍니다. 만약 속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모르겠다면 튀긴 치킨을 한 개 정도 잘라서 단면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킨을 많이 안 튀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튀겼더라고요. 그냥 두 번에 나눠서 꺼내면 되는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한꺼번에 꺼냈습니다. 근데 튀김색 좀 보세요. 아, 너무 좋아. 튀김은 정말 눈, 소리, 냄새 이 모든 걸 만족시키는 완벽한 음식인 것 같아요. 아, 버섯 탕수는 제외하고요. 개인적으로 버섯 탕수 굉장히 싫어합니다. 튀기고 있을 때 환풍기랑 창문 열어두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만드실 때 안전 유의해주세요. 치킨을 다 꺼냈으면 이제 기름을 털어줘야 하는데 저렇게 위쪽을 잡고 털어주세요. 안 그러면 튀김옷이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튀김옷이 떨어지면 마음 아프잖아요. 이제 대단원을 끝낼 시간입니다. 작은 팬을 꺼내주고 가열을 하다 기름을 부어주고 한 바퀴 둘러줍니다. 여기서 작은 팬이 아니라 큰 팬을 사용하실 경우 오믈렛을 만들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팬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어떤 상태의 오믈렛을 만드냐에 따라 팬의 가열도를 결정하는데 오늘 제가 만들 것과 같은 일반 반숙 형태의 오믈렛은 강불로 할 경우 30초, 중불로 할 경우 1분, 약불로 할 경우 1분 30초 정도 더 가열한 후에 달걀물을 부어줍니다. 이제 아까 만들어둔 달걀물을 넣어줄 겁니다. 오믈렛은 금방 만들어지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달걀물을 넣어주고 막 휘저어주시다가 상태를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반숙 스크램블이 됐다 싶으면 그때 멈춰줘야 합니다. 저는 오믈렛을 만들 때 약불로 줄여서 하는데 불이 너무 세면 오믈렛의 표면이 탈 수도 있고 오믈렛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믈렛 모양 잡기가 강불에서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불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도 약불로 하는 편입니다.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익기는 했지만 저 상태에서 멈춰줘야 하는데 저는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치즈를 넣어서 치즈 오믈렛으로 만들어줄까 합니다. 이제 오믈렛의 모양을 잡아줄 건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선 팬의 밑부분을 가열한 후에 경사를 만들어주고 접거나 천천히 말아줘야 됩니다. 팬을 기울여서 위쪽을 가열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위쪽 모양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모양을 잡기 위해서 팬을 치고 있는데 기름칠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가열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도 물리적으로 괴롭히다 보면 고개를 빼꼼 하고 내미는데 이제 남은 위쪽 부분을 접어줘서 럭비공 모양의 오믈렛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오믈렛은 반숙 형태다 보니 달걀의 비린내가 싫으신 분들은 그냥 스크램블 에그를 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망치면 달걀물을 또 만들고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 뺐습니다. 이제 완성된 음식들을 올려줍시다. 밥을 그릇에 담아줍니다. 이제 고생고생하면서 만든 오믈렛을 올려주면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이제 아까 튀겨준 치킨 올려주면 되는데 어우 양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건 그냥 반찬으로 같이 먹고 한 4개 정도 올려줍니다. 저는 그냥 간장을 뿌려줄 건데 간장에 설탕이나 여러가지 소스나 여러가지 재료를 넣어서 데리야끼 소스로 만들어 먹으셔도 됩니다. 근데 만든 건 치킨 마요인데 저는 소스만 넣어 먹는 걸 좋아해서 그냥 치킨 덮밥으로 많이 해 먹는 편입니다. 요리는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맛있게 먹는 게 최고니까요. 집에서 만들어 먹고 싶으시다면 치킨 너겟을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완성입니다.